성찰 전화 피드백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이대는 8가지 졸업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및 성찰이라는 역량이 있습니다. 성찰은 실제로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배우기도 쉽지 않은 역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제이대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포트폴리오 내에 성찰 저널을 6년 동안 이어서 쓰게 함으로써 성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찰은 크게 3가지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 스스로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플래닝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올려놓으면 교수자가 평가해주는 평가 포트폴리오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의 성찰 저널을 교수님이 읽고 피드백해주면서 코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한 성찰 저널 피드백을 하시면서 여러 교수님께서 코칭과 멘토링을 같이 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제이대 리플렉션 사이클은 페이지 1, 2에는 매달 학생이 성찰 저널을 쓰게 되어 있고, 임상 실습이 시작되면 주간 성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찰 저널을 피드백을 해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말 평가를 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교수님들 많이 해주시고, 루브릭을 통해서 이게 평가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성찰은 실제로 글쓰기라든지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찰 능력을 지속적으로 일관된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찰 능력이 페이지 1에 비해서 페이지 3로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양식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찰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일단 성찰을 가르치는 방법은, 첫째는 성찰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성찰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과정에 따라 글로 그 성찰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는 그 성찰을 읽어주고 교수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찰을 통해서 정말 학습자의 행동이 변화했는지를 추적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찰에 대한 글쓰기 교육을 해보면 실제로 글을 쓰는 능력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찰력 자체는 우리가 가르치면 좋아지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성찰의 과정입니다. 성찰의 과정은 우리가 학습자가 경험을 하고 나면 그 경험을 자세하게 리뷰하는 과정이 첫 단계입니다. 그 본인의 성찰을 리뷰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생각도 들어가고 감정, 느낌이 들어가겠지만 그 외에 주위 동료라든지 교수자로부터 받은 피드백, 심지어는 글이나 책을 통해서 받은 피드백을 통해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리플렉티브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이 아웃컴을 통해서 다시 그 다음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향상시키는 것이 리플렉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찰을 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템플릿을 학습자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은 UCSF의 리프 템플릿입니다. SOAP로 마치 환자 기록지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고요. 학생들이 쓰고자 하는 글의 칸 안에 가이드라인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학생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렉션을 다음에는 교수님들이 평가를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실 차례인데요. 우리 학교가 어댑테이션한 루브릭은 리플렉트 루브릭입니다. 크게 평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홀리스틱하게 어세스먼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점부터 6점까지 해서 각 점수마다 리플렉션의 능력에 따라서 점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냥 홀리스틱하게 몇 점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리플렉션의 과정마다 레벨을 주어서 이 과정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다, 이렇게 실제로 분석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리플렉트 루브릭을 이용한 분석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렉트 루브릭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리플렉트 루브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성찰을 쭉 한번 읽으십니다. 먼저 쭉 읽으시고 전체적인 임프레션을 교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걸 라이팅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이제 레벨은 크게 1, 2, 3, 4 레벨로 나뉘고 첫 번째가 habitual action, 두 번째가 thoughtful action, 그다음 세 번째가 reflection, 네 번째가 critical reflection입니다. 그래서 레벨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게 될 건데요. 이제 전체적인 글을 읽고 느끼신 점이 그냥 학생들이 그냥 사실만 몇 마디 그냥 보고한 것에 그쳤다. 그러면 헤비추얼 액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좀 쓰기는 했는데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하는 뭐 성찰적인 표현이 별로 없다. 그러면 thoughtful actio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사실을 적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성찰을 시도하고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이런 리플렉션을 주시면 되고, 크리티컬 리플렉션은 본인의 가치나 믿음이나 가정, 편견,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탐구와 비평이 잘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크리티컬 리플렉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읽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읽으십니다. SOAP를 나눠서 먼저 S를 잘 읽으시면 S 부분에서 presence와 description of conflict or disorienting dilemma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는 S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학습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을 기술할 때 본인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게 쓰고 있는지, 본인의 딜레마를,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성찰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프레젠스와 갈등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어텐션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물론 S와 A에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석과 미닝 메이킹은 대부분 어세스먼트에 있겠습니다. 어세스먼트에 학생들이 적어놓은 걸 보시면 이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루브릭은 실제로 학생이 얼마나 이 과제에 충실히 임했냐 이걸 보시는 성실도를 보시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A6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는 아니고요. 학생이 이제 플랜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학생이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다음에는 경험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 생각이 변했다. 내 행동이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학생들은 트랜스포머티브 리플렉션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기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나 리플렉션을 통해서 난 더 강화됐다. 그러면 컨퍼머토리 러닝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찰의 그냥 성질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 저널 피드백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찰 저널을 쓰고 피드백하는 목적을 학습자도 잘 알아야 하고 교수자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우리가 학생을 작가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글을 막 아름답게 쓰는 것보다 정말 글 안에 본인의 성찰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학생도 성찰을 이게 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어떤 경험을 어떻게 분석해서 다음 경험을 더 의미 있게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들이 알게 모르게 성찰 저널을 읽다 보면 학생들의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학교에서 정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생 부학장님께 반드시 레포트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찰을 장려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도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고 학생도 의미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교수자가 학생들의 성찰에 잘 반응해 주시고 피드백해 주시고 코칭해 주셔야 학생들이 더 의미 있는 학습 활동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찰의 의미는 본인이 행동이 변하게 하는 게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건 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까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지도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분담지도 교수님이 계속 매달 읽어가면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게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1년, 2년 뒤에 학생이 그렇게 변화했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따라가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찰을 막 잘 쓴다고 해서 이 성찰대로 학습자가 실제로 지식과 술기가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노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찰력과 지식과 술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되고, 지식 술기에도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끊임없이 피드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찰력 자체도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루블릭에 따른 평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안에서 저희들이 성찰 저널을 통해서 6년 동안 포트폴리오에 쌓여있게 지금 교육과정을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